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상 나우에서는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 함께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3대 지수 모두 오르는데요 라고 시작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지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미국 증시 보니까 전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58%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지역 수소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서 그 연방 보조금 70억 달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그 썬파워가 약 12% 정도 상승했고 또 플러그 파워도 약 1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슈가 됐었죠. 이런 것 또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는 또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전일 그래도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LG엔솔 덕분이었는지 흐름이 장 초반부터 끝까지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유지를 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 오른 2,450.0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78% 오른 817.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강세 마감했는데 미국 금리 하락,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투자 심리를 개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7조 원 그리고 2.4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코스피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일단 외국인이랑 개인은 팔았어요. 각각 1,191억 그리고 5,106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에서는 6,20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의료 정밀, 전자 그리고 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섬유 의복, 보험, 통신 업종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국내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그럼 메인이 또 우리 프리마켓 시장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마감할지에 대한 전망인데 지금 3대 지수 모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PPI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관련한 흐름들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PPI가 0.5%포인트 오른 2.2%를 기록했는데 이게 5개월 만에 최고치의 수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PPI는 CPI의 그 선행 지표다 보니까 앞으로 CPI가 어떻게 발표될 건지 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PPI가 높게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발표됐다는 점에서는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주가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플러그 파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이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참고로 플러그 파워는 2027년까지 이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7년까지 매출 굉장할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플러그 파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오염수 때문에 관광객들이 유입이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 자체가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85%나 올라온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광객들도 저희 한국 주변 분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네. 체감하시겠지만 일본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사실 중국에서도 일본으로 못 가게 막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관광객들의 효과도 있겠고 또 내수적으로도 되게 경기 개선 이런 점들도 크게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참고로 9월 일본 주식시장은 미 FOMC 또 BOJ의 금융정책
회의 뭐 이런 글로벌 각국의 금융정책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그와 반대로 이제 토픽스는 또 지난달 19일에 또 2,430포인트인 연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 그리고 일본 국내 경제 정상화에 따라 이 상대적으로 가치주 또 내수주 이런 주식들의 매수 자금의 유입이 조금 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말씀 주신 대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215만 명으로 코비드-19 대비해서 한 8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중국 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각국으로의 그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 있는 터라 지금 중국인 관광객 일본으로 얼마나 여행을 떠날지 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점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금리 동향은 어떤가요?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그 지난달 금융정책 회의에서 금융 완화 정책 현상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관심은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해서 조금 시점에 대해서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에다 총재가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금융정책의 열쇠를 진 이 임금 동향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판단 요소가 갖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사실 엔화 약세에 대한 추가 약세를 조금 막기 위한 구두 개입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 금융 정책, 그 통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내년쯤 2024년이죠. 2024년 춘계 노사 협상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조금 그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정책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일본 쪽의 주식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 지난달 발표된 법인 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 따르면요. 일본 국내 경기 전망 그리고 대기업의 사업 현황 판단 또 비제조업의 사업 현황 판단,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2월 기업 예상 실적 가이던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6월 대비했을 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경상이익이 6.3%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일본 주식 그 스타일별 성과들을 살펴보자면요.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주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서 그 주가 퍼포먼스가 상향 평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단 체감 경기 개선 그리고 가격 인상 침투 효과가 일본 내수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내수주도의 경기 확대 그리고 내수주, 가치주 위주의 주가 퍼포먼스 우위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내수주랑 가치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신지요? 사실 올 상반기에는 제가 디스코를 중점적으로 네.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한 걸 갖고 와봤는데 헬로키티 아시죠? 너무 좋았죠. 많이 좋아하세요? 네. 헬로키티로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이 산리오라는 일본 기업인데요. 일본,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뭐 남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산리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캐릭터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이 일본의 라이선스 관련 대기업이고요. 말씀드린 헬로키티, 또 마이멜로디, 시나모롤 등 오리지널 캐릭터를 다수 개발했고 특히 1974년에 이 헬로키티 캐릭터가 1974년에 개발된 이 헬로키티 캐릭터가 1990년대에 엄청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2차 열풍이 불면서 성장 궤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팹리스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공장이나 뭐 생산 시설, 설비가 없이 외부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뭐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 경영 방식을 팹리스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산리오라는 기업이 이 팹리스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이 산리오숍, 그리고 테마파크인 산리오 퓨로랜드, 그리고 이 하모니랜드를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자면요. 아무래도 일본 대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약 7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일단은 아시아에서 16%, 북미에서 8%, 유럽 2%, 남미에서 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이 한국 아이돌 그룹, 이 NCT와 콜라보를 계획 중이고 또 이미 뭐 몇 개 상품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유명 브랜드죠. 발렌시아가, 또 초콜릿으로 유명한 이 고디바 브랜드, 마지막으로 아디다스와 같은 이런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캐릭터 개발을 함에 따라서 이 신규 라이선스를 획득할 거고 인기 캐릭터 상품 확대를 통한 이 매출 증가 이런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리오는 본업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지만 그 외적으로도 NCT와 발렌시아가 등 협력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뭐 주식도 하시지만 주식도 채권,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산리오 외에도 저희가 대체 투자 방식으로는 어떤 상품이나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요? 네, 사실 항상 뭐 주식을 제가 갖고 온다든지 뭐 채권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유가와 같은 대체 투자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제 ELS라는 금융 상품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LS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상품이죠?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ELS라는 거는 Equity Linked Securities라고 해서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건데 주가 또는 주가 지수의 가격 변동과 연계해서 이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하더라도 이 ELS에 충족하는 조건을 그러니까 ELS에서의 낸 조건에 충족했다면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ELS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원금 비보장형 지수형 ELS, 그중에서도 이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 ELS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품 개요를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상품 개요 기초자산 보이시죠? 니케이 225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유로스탁스 50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 지수, 일본 지수, 유럽 지수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해서 ELS 수익을 받을 수 있냐, 받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기와 상환 주기를 보시면 3년이고 상환 주기 6개월인데 지금 발행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6개월 뒤에 나의 주식이 90점 미만이다 하면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거고 90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은 약속되어 있는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전 수익률을 보시면은 조건 충족 시 연 8.2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연 8.20% 쿠폰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 85, 85, 80, 80, 80 뒤에 슬래시하고 50KI가 적혀져 있는데요. 요거는 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6번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있는 건데 첫 번째 6개월 1차 조건이 90점, 2차 조건 그 다음 6개월이니까 1년 뒤겠죠. 이게 85점, 3차가 85점, 4차가 80점, 5차가 80점,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인 3년 뒤겠죠. 6차 점수가 8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퀘스트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수가 오늘 발행이 됐을 때 100점이라고 섰을 때 6개월 뒤에 나의 지수가 10% 빠졌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10%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ELS에 가입을 하신다면은 1차 조기 상환 조건이 90이기 때문에
딱 90점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셨으니까 쿠폰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6개월 뒤에 85다, 85점을 맞았다, 마이너스 15다 하면은 뭐 개별 주식이나 개별 지수로 투자하셨을 때 그대로 마이너스 15%를 감당하시는 거고 이 ELS에 투자를 하셨을 때도 1차 조기 상환 조건인 90%에 미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고 2차 조기 상환 퀘스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투자자를 모집하고요. 그래서 청약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나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매주 모집을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ELS 설명하시니까 이거 원금 손실 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점들이 뭔지 그리고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상품을 눈여겨보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일단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고요. 아무래도 주가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이랑은 다른 상품입니다. 하지만 네, 일단 뭐 원금 비보장형 자체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뭐 저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펀드 가격이 기준가가 떨어졌을 때 저희가 돈이 필요하면은 팔 수도 있고 매매 차익을 위해서 매도나 환매를 할 수 있겠지만 ELS 같은 경우에는 환매성이 없어서 묶이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3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 조건에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3년 동안은 묶이는 자금, 3년 동안은 환매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이니까 이런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ELS가 왜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상품 구조 아까 보시면은 지금 이 표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50 낙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50 낙인이라는 거는 3년 동안 50% 미만이 되지 않는다면 약속되어 있는 수익률을 모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ELS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지수 혹은 주식이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약속된 수익률,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연 8.20이니까 곱하기 3년 하면은 약 24%를 만기 때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3년 뒤에 이게 반토막이 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사실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을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ELS가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할 때 더 매력적인 투자로는 ELS라는 상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드림스탁 나우에서는 정주환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